인천튜브의 주한입니다. 저희 인천튜브를 혹시 보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구독자이신지 아니면 아니신지, 예, 저희 인천튜브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 인천튜브 인천 사람들이 만드는 자체 방송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정말 많이 하고 싶은 방송입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인천튜브와 소통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매번 이제 이렇게 밑에 참여 방법 같은 것도 가르쳐드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광고로 여러분들을 어떤 게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방송이 있는지 한번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광고 잘 보셨는지요? 이렇게 광고 보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괜찮아고 이렇게 픽하는 그런 방송이 있으실까요? 예, 그 방송은 필히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 방송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든 방송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정말 많이 부탁드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간 자막에 보면 여러분들이 저희 인천튜브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나갔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유 작가님과 함께 유유의 고민 상담소 이제 또 시작할 텐데요. 우리 유유 작가님과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유 작가님 오늘은 드디어 거봐, 약간씩 막히면 힘들다니까. 예, 혹시 유 작가님은 우리 방송 중에 어떤 방송이 제일 좋으세요? 방송 코너 중에요? 네, 우리가 하는 방송 중에 제게 제일 좋죠.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였습니다. 네. 자, 매번 사연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가져오시는데 오늘 사연은 솔직히 말하면 요즘 애들은 많이 하는 맞아요. 얘기하는 거긴 해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연이야말로 정말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들으면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그런 사연. 물론 고부간에 극명하게 갈리는 사연들이 많기는 한데 과연 어떤 사연이길래 극명하게 갈리는지 한번 사연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주부입니다. 요즘 반반 결혼이 흔하고 맞벌이도 많고 생활비 반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처갓집 가는 기름값을 내가 내? 너 화장품을 왜 생활비로 사? 처가, 시댁, 각각 혼자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걸 못 참는 경우가 많고 육아, 가사도 아예 엑셀표로 만들어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혼율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가 많아져서 그런 거래요. 이렇게 반반 결혼 생활이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니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작가님들 집은 혹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저희 집은 그래도 아직 남편이 월급 입금해주고 예전 방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관리 제가 하고 다 낼 거 내고. 그러네요. 이제는 그걸 예전 방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네요. 요즘에는 전혀 안 그래요. 제 또래 친구들도 그렇고 거의 요즘 반반 내고 딱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하면서 그래요? 다 공공으로 들어가는 공과금이나 뭐 이런 것들만 나눠서 똑같이 내고 그러니까 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비도 각각 따로따로 반반 내고 그다음에 식비. 식비나 재료비 이런 거 필요한 거. 그리고 밖에서 외식을 할 때도 예전에 연애했던 것처럼 반반 내고. 그
공동 계좌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맞아요. 공동 계좌를 그쵸. 만들어서 거기 거를 쓰는 이제 거죠. 연애할 때 그런 공동 계좌에서 왜 연애 비용 같이 모아서 네네네, 여행 가고 했던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똑같이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애 때처럼. 그러네요. 옛날에는 생각해 보니까 남자가 다 내는 거여서 공동 없었죠. 데이트 그거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가 보다. 그렇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제 가정마다 그 공공으로 써야 되는 그 공공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약간씩 좀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목록을 뽑아본다면 만일에 작가님이 그거를 지금은 뭐 아니시긴 하지만 만일에 공공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식비 그리고 저는 이거 사연 보면서도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건데 한 게 처갓집 갈 때 기름값을 왜 자기가 내야 되냐고. 그리고 화장품을 와이프 화장품을 왜 자기가 반을 내야 되냐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좀 생소했거든요.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갈 때도 각자 부모님 집에 가는 차비는 각자가 내야 되는구나. 좀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는 좀 여러 가지가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남편은 전라도 저쪽에 신안 그만큼 떨어져 있고 처가는 저희가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처가는 인천 바로 저기 5분이면 가는 거리야. 그러면은 갈 때 내는 돈 이건 어떡할 거야? 공공 걸어서 가는 것과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참 냉정하다 차갑게 느껴지는 게 어쨌든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걸 가지고 그 차비를 왜 내가 더 많이 내야 돼? 처갓집 가는데 너가 내야지 왜 내가 내야 돼? 이럴 거면 사실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것인데 만일에 이제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공을 뭐를 쓰자. 사실은 이런 것들은 맨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교통비 뭐 어떤 잡비 뭐 이런 거 저런 걸 해냈을 거예요. 근데 좋을 때는 처음에는 이거 별 생각 없다가 나중에 이제 서운한 게 하나씩 쌓이면 요런 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는 시댁 처가 각각 혼자 다녀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각자 이제 명절 때면 너는 너네 부모한테 가, 나도 우리 엄마한테 갈게 이런 식으로. 서로 각자 갔다 오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서 이제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우리 90년대나 이제 2000년 세대들 보면 어쩌면 이런 게 당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는 그 정의라던가 약간 그런 것들도 다 사라져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되게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싸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을 때는 왜 처가와 말하자면 부인 입장에서는 우리 집하고 시댁하고 하는 게 틀려. 왜 이런 거 없었을 때 그랬잖아요. 용돈을 드리는데 왜 시댁은 20만 원 드리고 우리 집은 10만 원이나 이제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각각의 돈으로 주는 게 그렇죠. 훨씬 싸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안 하자고 만든 거가 맞을 거예요. 근데 목록 작성하다가 싸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시댁하고 처가는 아예 나눠진 집단이고 아예 그 가족이란 개념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렇다고 근데 요즘이 이러는 거는 서로가 쓰는 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쓰는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싶어서 그럴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저는 또 웃었던 게 육아 가서 아예 엑셀표로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데요. 전 이건 괜찮아. 그래 비용을 다 적어가지고 공동 비용으로 내는 것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사실은 시댁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의 집과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 비용과 뭐 이런 것들은 좀 문제성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고 이제 멀리 떨어진 거 아닌 거 뭐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냐 두 분이 계시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서로의 말하자면은 서로의 그 가지고 있는 기존의 환경들 자체가 너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아나 가사는 사실은 공동 환경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건 서로 둘이 같이 하는 거 같은 공간이나 둘이 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더 분류가 가능하다고 봐. 그래서 이거는 엑셀표로 저는 작성하는 거 찬성.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엑셀표를 보면서 너가 쓴 돈 우리 여기 공동으로 낸 거 이렇게 쓰였어.
라고 확인을 한다는 게 그게 그건 가계부라고 봐. 그렇죠. 그 가게에서 뭐를 썼는지 금전출납부 쓰듯이 가계부 쓰듯이 그거는 저는 권장하는 편이기는 해서 물론 저도 안 쓰긴 하는데 쓰는 게 너무 쓰기가 뻔해서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서로 앉아가지고 육아 가사에 뭐 어떤 돈들이 들어갔느냐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 그렇죠. 그건 좋게 보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걸로 또 싸움이 될까봐. 뭐 이거는 싸움으로 저기 하면 이거는 충분히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걸 못 참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건 약간 저기 한 게 공용을 쓴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쓰는 걸로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살짝 근데 지금 보니까 공공으로 쓰는 돈에 대해서를 지금 이 기준이 없는 것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공공은 저는 이건 좀 애매하다라는 게 있고 공공이라는 그냥 그 앞전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한 사람당 얼마씩을 같이 이제 여자 30, 남자 30 뭐 이걸 해가지고 통으로 만들어서 공동 계좌로 넣어서 거기서 이제 뭐를 쓰고 이제 가계부를 쓰고 났더니 너는 이거를 쓰고 여기서 이걸 써도 되냐 안 써도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구분을 도대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건 어쨌거나 어떻게들 잡을까. 아니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만약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 아까 같은 전업주부 이혼의 수순을 밟는 건가요? 예, 전업주부인 경우 근데 이 여성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여자분들이 이제 그 예전부터 생각이 커리어를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꿈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인지 그냥 집에 있는 게 싫고 집에 있으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안 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내가 써야 되는 돈이 있는데 남편한테 눈치 보면서 쓰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내가 정말 그 쓰는 거를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그런 어떤 그 돈 버는 저기 그 일자리를 갖고 있는 건지 저는 살짝 그런 것들이 조금 근데 그 주하님 말씀처럼 세 가지가 다 맞아요. 그렇죠. 다 사람마다 다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친구만 해도 내 집에서 일을 안 하는 친구들은 내 커리어가 아깝다 이 생각보다는 사실 내 마음대로 돈을 못 쓰니까 그렇지. 내 남편의 생활비만으로 눈치 보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작은 알바라도 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명품 가방을 사고 싶대 그런 쪽에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제 커리어를 계속 쌓고 싶으니까 일을 하는 거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세 가지가 다 누구에게나 다 공감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경우뿐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경우에서도 보면 사람들은 사실은 꾀를 낸다고 깨지만 결국 그게 자기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결혼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러는데 사실은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건 어쨌건 저는 어디서 들었는데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맞아요. 결혼이 희생이 없이는 유지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러잖아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여자는 남자 근데 나의 모든 것을 저기해서라도 이제 사랑의 바탕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당연히 너를 위해서잖아. 임재범의 너래도 아니지만 너를 위해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결혼할 때 뭐 남자분들한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탕인 건데 그럼 그 바탕에 이 리스트를 작성한다. 제대로 될까? 그러니까요. 그럼 주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계좌라는 것도 그렇고 아예 바깥과 이 사람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저 사람 돈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가 버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벌면 저 돈이 그냥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거지. 그쵸. 근데 이거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남자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여자도 인정을 해야 서로의 공동적인 가치인 거죠.
그래갖고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결과는 똑같다예요. 이렇게 만들어도 힘들고 자기네들 그 서운한 마음은 똑같이 든다. 안 만들어도 서운한 마음은 똑같이 드는 거고 만들어도 서운한 마음은 똑같이 든다. 오히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용돈을 이게 생활비가 아니라 내 용돈을 보장받는 거. 이 돈 중에 내가 용돈을 만일에 뭐 내 돈 중에 내 용돈 50만 원을 뺀 나머지는 그냥 다 넣어. 저쪽에서도 자기 용돈 쓸 거 뺀 나머지는 다 넣어. 그리고 거기서 쓸 건 다 써. 근데 그 용돈은 또 싸움이 되겠죠. 똑같이 이제 50씩 빼자 했을 때 그것도 합의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쓸 규모만큼을 빼야지. 내가 쓸 규모만큼을 빼야지.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은 왜 결혼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럼에도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하죠? 그거 잘 유혜 작가님이 얘기해줘야 돼. 이거는 결혼 전에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몰라서 하는 것 같아요. 몰라서 안 해보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는 것도 모르니까 난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서야 이제 힘들다는 걸 알게 되고 부모가 되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안 해봤으니까 다들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도 저나 이제 주한님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안 해봤으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그렇게 될까라는 거를 그러네요. 상상만 해보는 거지 사실. 예, 맞아요. 이게 지금 그쵸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서로가 깔끔하게 맞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살겠죠. 제 주변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접하는 것 중에 잘 안 됐으니까 나오는 얘기들인 거지 잘 되는 데는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저는 이게 오래 가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이게 서로 갖고 저는 굳이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나 뭐 방법을 근데 저만의 방법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저는 제 용돈을 사수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용돈을 아까 얘기하는 게 제 생각났던 게 그럼 남편이 만약에 300을 벌고 와이프가 600을 벌어.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나 50씩 쓰고 50씩 똑같이 써. 이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똑같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남편과 저기가 자기의 용돈을 지분을 그러니까 그게 또 싸움이 되는 거야. 그래 너 잘 버니까 좋겠다. 너는 네가 600 버니까 너는 300 갖고 가고 나는 용돈 50만 원이야? 약간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야. 타당하잖아. 내가 버는 돈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난 깔끔한 게 서로 공동으로 들어가는 돈만 내자. 그럼 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니까. 근데 나는 공동이라는 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네, 공동이라는 여기 지금 사소하게 감정적으로 너무 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좀 저는 오히려. 그러면 정말 공동으로 내야 될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0065. 0065. 그것도 뭐 아까 말한 기름값도 맞아요? 아니 0065. 그 주택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에 한해서 나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기름값도 그 우리가 사는 거. 그 집안을 유지하는 거. 말하자면 그야말로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금류. 네, 세금류. 차값. 차가 기름 이런 거. 차도 마찬가지야. 내가 안 타면 그 차는 공공요금에서 나가는 것도 웃기잖아. 내가 안 탔는데. 남편만 타거나 그러면 그건 네가 다 내. 그렇지. 그 빈도수가 저기잖아. 근데 그거를 정하고 나 안 타니까 네가 그거를 저기 해야 돼. 이거는 싸울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지. 너무 많아. 네, 기본적인 그러니까 몇 가지만 딱 그 정하고 나머지는 그때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거는 진짜 결혼 전에 확실히 해놓는 게 나아요. 딱 분야를 이건 공공요금 내는 거고 아니면 각자 내는 거야. 이게 그렇게 안 정하면은 계속 싸울 것 같아. 그러니까 만일에 이 방법을 하겠다면. 그러니까요. 이 방법으로 갈 거면 결혼 전에 확실히 정해놓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을 할 거라면은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만일에 이 방법을 쓰신다 그러면은 저는 내 용돈을 사수하는 걸로. 네. 오케이. 네. 저는 그랬어. 여기 솔루션 없잖아요.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거면은 진짜 딱 목록을 정해놓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야, 역시 이게 이 사연은 우리가 안 해봤던 거라. 안 해봤던 거요. 이 정도에서 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댓글로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남겨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